강원도 원주시에 단 15가구만 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섬강에 위치해 육지 속 섬마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을 외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은 이 다리뿐. 다른 마을과 왕래를 이어주는 주민들에게 아주 고마운 다리인데요.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다리를 지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를 놓아줘. 뜯으러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지키고 있어요. 다리가 자꾸 끊어질까 봐 맨날 이렇게 신경을 쓰고 밤낮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고 있네요. 멀쩡한 다리를 끊는다니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주민들과 대립하는 이들의 정체는 놀랍게도 지자체 관계자였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수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당일 예정된 다리의 철거는 무산됐는데요. 다리에 철거를 놓고 대립하게 된 마을 주민들과 원주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천에서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물 설치가 금지행위예요. 하천의 유류를 이용을 방지하는 게 금지행위예요. 저도 고발하면 처분 대상이에요. 77년에 이분들이 이제 다리를 놔버렸어요. 놓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온 거고 원상 회복하세요. 해당 다리는 2017년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됐고 불법 구조물로 분류돼 철거가 진행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건설 전 이곳의 유일한 진입로는 불안정한 자갈길이 유일했고 이 길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차량 이동이 불가했는데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마을의 유일한 이동 수단은 배밖에 없었던 상황. 매년 폭우 등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마을은 고립된 채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고 나고 뭐 고립은 되고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저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걸 놓은 거예요. 결국 힘을 모은 마을 주민들 무려 8천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 다리를 놓았는데요. 덕분에 차량의 이동도 수월해지고 주민들의 고민은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자비로. 하지만 다리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행정소송은 2019년 말 최종 기각됐고 결국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처분을 받고 말았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로부터 약 9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당 마을을 다시 찾게 된 제작진. 그런데 하천에 여전히 다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어떻게 철거를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리가 그대로 있는데? 이 다리가 전에 찍어갔던 다리가 아니에요. 전에 찍었던 다리가 아니라고요? 다리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놓은 다리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작진이 촬영한 다리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과연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11월 17일 원주시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문제의 다리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행정대 집행해가지고 주민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뜯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 다니는 다리 구급차 안 들어오고 경찰차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요? 주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무려 5천만 원이란 돈을 모았고 다시 다리를 건설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원주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몇 차례 저희들이 그 시간을 두고 철거 요청을 하였고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 재집행을 실시하게 된 거거든요. 금년에도 하천 내에 이제 그 가설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수해 피해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철거 조치를 좀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고 이행이 안 될 때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리 건설로 인한 홍수위의 상승, 그에 뒤따를 수 있는 안전사고, 원주시는 부적합한 구조물을 방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또 행정대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끝난과 동시에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여기는 자기네들이 그거 없었기 때문에 이걸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15가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리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 이 다리마저 없으면 마을은 다시 고립될 수밖에 없고 고령층이 많은 주민들은 응급 상황 시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전에는요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여기 주민들이 자립을 해가지고 관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오늘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마을이 운영하는 수영장이고요. 그렇죠. 예, 마을. 무료예요? 아니 그럼 모르죠. 이 작은 마을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리만 하나 지어주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저렇게 맨날 다리를 뜯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놓으면 또 행정대집행한다고 이렇게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정말. 수년째 반복되는 갈등으로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 두 집단의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전혀 없는 걸까요? 거기가 성당이다 보니까 폭이 넓고 하천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맞추다 보면은 이게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거기 이제 들어간다. 교량 이제 그룹하고 이주하는 거랑 이제 그런 검토를 해봤을 때 교량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주를 시키는 게 다리를 낫겠다. 설치하는 것보다 이주 비용이 더 그때 이주 얘기가 나왔던 거죠. 원주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된 해당 마을에 이주를 제시했습니다. 차라리 이주를 해라. 알맞은 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인데요. 살던 데가 있는데 그래도 하지만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살던 곳인데 이곳에서 5대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할머니를 이 산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고향을 떠나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참 눈물이 날 지경이고요. 오랜 선조부터 지켜온 마을. 주민들은 그 혼과 정신이 깃든 곳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살림은 다 어떻게 하며 어디 가서 터전을 잡기도 힘들고 너무 여기다 애착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하루빨리 주민들과 원주시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